LS 마린솔루션의 주가가 장중 최고가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LS 마린솔루션이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오늘 시장에서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2.39%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LG유플러스에 대해서 이익 개선과 외국인 수급에 더해서 주주 환원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1.45%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인 위기가 다시 거론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석유 테마주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장 들어서는 그 상승폭이 다소 축소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요.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는 15,690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우리 증시 장마감 3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전장과 오후장의 변화들을 캐치해보고요. 또 내일장의 전략들을 저희와 함께 해보실 텐데요.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흐름들 살펴보고요. 수급 흐름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코스피, 코스닥 흐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코스피 지수입니다. 2,900선을 무난하게 안착해주면서요. 2,912포인트를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는 0.20%의 약보합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상승했던 구간들의 부담감들을 느껴가는 건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보합 상승하면서 788포인트를 나타내면서요. 시장의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급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은 특히나 외국인 쪽에 관한 매도 물량이 좀 눈에 띄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 들어서 그 매도 폭을 조금 더 확대시켜가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동안 많이 사들였었던 종목군들 위주로의 일부의 차익 실현 매물은 쏟아지지만요. 그래도 주도주 격의 종목에 관해서는 여전히 매수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지수에서요. 1,100억 원 넘게 매도하고요. 다만 기관 쪽의 수급이 좀 받쳐주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도 2,400억 원 넘게 현재는 사들이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매매 동향입니다. 개인과 기관 매수하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테마주들에 또 한 번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확인되고요.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에서는 매도 물량 보여주면서요. 206억 원의 소폭의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같은 경우에도 소폭의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하락하는데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량의 매도세가 외국인 쪽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요. 다만 삼성전자는 오늘 시장에서도 소폭이긴 하지만 계속되는 순매수세는 유입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건 그동안 주도적 격의 역할을 했었던 조선과 방산주들의 상승일 텐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후장 들어서도 4%의 상승세를 유지시켜줍니다. 다만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외국인 쪽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 관한 대량의 매도세를 보여왔다는 부분들 같이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반등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 넘게 상승세 나타냅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형제들 역시나 상승세 나타내고요. 간밤 또 테슬라 쪽에 관한 이슈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현재는 풀이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1%가량의 강세 양상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과 HLB와 같은 제약주들은 오늘 살짝의 쉬어감이 연출되고요. 다만 파마 리서치는요. 0.19%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후장까지의 시장 흐름들 살펴보셨습니다. 그 이후의 전략들도 저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마감 향해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마켓 쇼쇼쇼 2부는 SCTV의 황민혁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강한가 쉬어가는가 좀 헷갈립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둘 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동안 좀 많이 강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부터 좀 강했는데 후반부에 주가가 살짝 내려오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 국내 증시에는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선물하고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는 날입니다. 보통 동시 만기일 날은 막판에 주가가 크게 밀리거나 이런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투자자들도 좀 주의를 합니다. 외국인들과 기관 쪽에서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이제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고요. 최근에 국내 증시가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상승했던 부분들이 컸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오늘 현재 1,400억 정도가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2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죠. 매수의 규모가 아니라 매도 쪽으로 이제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옵션 선물 이 만기일 날 뭔가 변동성이 혹시나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 후반부에 주가가 크게 밀릴 것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선물 시장과 옵션 쪽에서의 포지션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에 이제 옵션 쪽, 선물 쪽에서의 포지션을 먼저 확인해 보면 선물 쪽은 이제 이 잔고수가 있죠. 이 매수 차익 거래 쪽에서의 매수보다 매도 쪽에서의 거래가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일별 차익으로 본다면 매수보다는 매도 잔고가 좀 많이 쌓여 있거든요. 보통 이제 선물과 옵션 만기에는 포지션이 반대로 청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왔던 건 매도로 청산이 되고요. 매도가 들어왔던 건 매수 쪽으로 청산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매수 쪽이 많았다면 매도 쪽으로 오늘 청산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매도 쪽에 포지션들이 그동안 또 많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매수 쪽으로 이제 오히려 좀 매수 쪽으로 청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선물 쪽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옵션 쪽에서의 우리가 또 포지션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옵션 쪽에서의 그 포지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그동안 지난 그 만기일부터 이번 현재 오늘 이 만기일까지 외국인들이 그동안 이제 옵션 쪽에서의 포지션을 잡아놓은 걸 보면 하방이 아닙니다. 상방이에요. 그래서 장 후반에 조금 눌릴 수는 있어도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큰 이벤트도 있기도 하고요. 내일이 또 금요일장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외국인들은 약간 회피성 자금들이 오늘 매도 쪽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그 거래소 시장의 분위기 상승 분위기고 코스닥도 상승 분위기인데 최근 들어서의 상승이 좀 가파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올라가면서 요즘 들어서 좀 약간 도지라든지 고점에서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수급도 약간은 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파악해 본다면 오늘 뭐 굳이 이렇게 이제 선물하고 옵션 만기일이 있고 내일 또 금요일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사야 되는 종목이라면 뭐 사셔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늘 하루는 좀 지나고 내일장까지는 한번 좀 여유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관한 분석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움 되셨을 또 분석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오후장 주도 섹터 통해서 시장 전략 구체적으로 잡아드릴 건데요. 일단 시장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후장 주도 섹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도 섹터 열어주시죠. 오늘의 첫 번째 주도 섹터입니다. 공매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코스피가 과속 질주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 배팅의 기회일까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사실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요, 전문가님, 네. 공매도를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너무 그렇죠. 한이에 네. 차서 이게 이게 있었다라는 거를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매도 전면 재개가 된 부분을. 네. 그래서 오늘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실까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또 그걸 잊고 있어서 경각심을 불어일으키기 네, 위해서 경각심 오늘 좋습니다. 이 부분을 좀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일단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가 상승 랠리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들이 계속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약에 이제 여기서 주가가 또 꺾였을 때 어떤 이제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시도들을 잘 안 합니다. 과감하게 베팅을 계속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좀 간과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라도 이제 최근 들어서 공매도 쪽에서의 그 잔고가 많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이제 11일 날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죠. 한국거래소 쪽에서의 그 자료 내용을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7조 1,570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된 게 3월 달이었거든요. 3월 31일 날 이후로 봤을 때는 이제 최대치로 지금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역시 공매도가 굉장히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 기준으로 봤을 때 순 보유 잔고액이 지금 3조 1,500억 정도로 쌓여 있거든요. 역시 코스닥 시장도 이제 최대치로 지금 쌓여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공매도 이 물량들이 어느 순간 공매도로 이제 나오게 된다면 결국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종목들의 하락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게 문제죠. 그리고 지금 이제 쌓여 있는 공매도 잔고들의 그 늘어나는 비중들을 이제 살펴보니까 어떤 특정 업종 쪽으로 좀 많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그게 최근 들어서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금융이라든지 증권, 이 보험주들 이쪽에서 공매도 잔고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일 기준으로 봤을 때 금융과 증권, 이 보험 이쪽에서의 공매도 잔고액이 공매도가 전면 재개가 되고 나서 역시 이후 최고치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이 종목들뿐 아니라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주가는 영원히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 이후에 하락이 나올 때 정말 크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또 건드려서 또 하락에 베팅을 한 다음에 수익을 또 끌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락이 이제 시작되게 된다면 너도 나도 이제 패닉셀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는 이제 매수했는데 갑자기 또 떨어지면서 크게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건 대차 잔고가 좀 많은 기업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대차 잔고라는 건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아직까지 갚지 않은 그런 이제 비중을 바로 대차 잔고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주식을 빌렸을 때 왜 갚지 않았을까? 결국은 공매도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되갚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차 잔고가 많이 쌓여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물량들이 공매도로 이어지고 나중에 이제 또 역시 공매도 이후에 다시 한번 대차 잔고가 감소를 하겠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대차 잔고가 좀 유독 많이 쌓여 있는 종목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따져봐야 되는 건 대차 잔고가 그냥 많이 쌓여 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공매도가 나온다 이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아니면 이제 과거부터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은 대차 잔고가 항상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 그런데 이 종목들이 주가가 최근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런데 공매도가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하면 이 종목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 이 공매도 대차 잔고 순위가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차 잔고를 통해서 우리가 공매도가 많이 이제 실린 그런 종목군들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죠. 사실 H트 통해서 여러분들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저희가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사실은 이제 지금 공매도 잔고가 늘어갔다라는 기준에서 봤었을 때는 증시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겠네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런데 공매도가 만약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물량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한다면 증시 하방 압력 요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매도를 지금 했는데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공매도를 친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손실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국내 증시가 워낙에 지금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 주가가 또 빠질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공매도가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주가가 빠질 약간의 신호가 생기면 아마 그때를 빌미로 삼아서 공매도가 출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공매도가 쌓였기 때문에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라 네.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심을 해야 된다.
네. 아무래도 이제 증시에 관한 고점 부담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은 당연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공매도 잔고가 이제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 좀 하방을 바라보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좀 순차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차 잔고가 많이 쌓인 그런 기업들을 좀 조심을 해보자. 근데 제가 공매도가 처음에 재개됐었을 때 저도 이제 제 나름 공부를 한다고 대차 잔고를 열심히 찾아봤었을 때는 네. 2차 전지주들이 대차 잔고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은 어떤 기업들, 어떤 섹터들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지금 대차 잔고가 많이 쌓여 있는 업종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그 업종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금융주 쪽이 가장 많이 쌓여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금융주뿐 아니라요. 금융주 외에도 지금 최근 들어서 대차 잔고가 좀 많이 쌓여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항상 이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차 잔고가 항상 좀 많이 쌓여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방산주 같은 경우에도 역시 대차 잔고가 좀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역시 대차 잔고가 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대차 잔고가 꽤 많이 쌓여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간 그 섹터들 중에서는 사실 우리가 방산주 쪽하고 그다음에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예전에 그 3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과연 어떤 업종이 공매도에 피해가 될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그 당시에 증권가에서 돌았던 얘기들은 이제 가장 먼저 타겟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이 조선주하고 그다음에 방산주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워낙에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안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쌓여있던 물량들은 결국 나중에 조정이 들어왔을 때 크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많이 올라갔던 방산주라든지 또 조선주 이쪽도 역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섹터 좀 주의를 해야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때랑 달라진 게 있다면 확실히 금융 쪽, 증권 쪽이 대차 잔고가 쌓였다라는 게 고점 부담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공매도가 이런 점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대차 잔고가 항상 많긴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그걸 다 갚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대차 잔고에 관한 위험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건데, 그리고 오히려 이런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내리려고 할 때 그걸 끌어내리지 못하면 오버슈팅이라는 것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 네. 부분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뭐냐면요. 이 공매도라는 건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가지고 매도를 먼저 합니다. 매도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면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서 주식을 사서 증권사로부터 이제 되갚는 이게 이제 공매도에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을 공매도를 하고 나서 주가가 밀렸을 때요. 밀리고 나서 다시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사고 나서 갚을 때 결국 매수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이제 숏커버링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공매도 이후에 많이 떨어지고 나서 주가가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또 공략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공매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떨어지진 않잖아요. 예전에 미국에서도 게임스탑이라는 기업이 있었거든요. 그 기업 같은 경우에 공매도에 타깃이었는데 공매도를 엄청나게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럼 만약에 나는 이제 매도를 했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가 버리게 된다면 주식을 빌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높은 가격에서 돈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가가 또 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조급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서 주식을 빨리 이제 좀 높은 가격이지만 더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숏 스퀴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숏 스퀴즈 현상들은 좀 많이 나오지는 않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시장이 정말 강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현상들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매도 세력들이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과거에 우리가 2020년, 2011년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주가가 정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주가 하락했을 때 공매도 세력들이 엄청나게 공매도를 때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방에 베팅도 하고, 근데 결국은 이 하방에 베팅했던 물량들은 주가가 올라가면서 엄청난 손해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것 때문에 망했던 회사들도 좀 많이 있었어요. 이 부분들이 결국은 이 세력들이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다.
이 점을 이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공매도 잔고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하락하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서요.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저희가 소화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 주도 섹터는 저희가 섹터 이야기보다는 우리 시장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울 만한 공매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도 섹터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주도 섹터 두 번째 섹터 열어주시죠. 양자 컴퓨터 쪽 보겠습니다. 상용화 기대감 고조되고 있고 뉴욕 증시에서도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최근에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어떤 모멘텀들 가져가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양자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갈 거라고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라갔다가 그러네요. 오늘은 좀 이제 꼬리를 많이 물면서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이슈, 테마들을 굉장히 많이 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젠슨 왕 CEO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양자 컴퓨팅 쪽에서는 이제 조만간 이 기술을 우리가 또 체험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빠르게 우리가 좀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양자 컴퓨터 쪽이 이제 이 변곡점에 도달했다. 이 변곡점이라는 건 이제 뭔가 이제 조만간 나올 거라는 이게 뭔가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젠슨 같은 경우에는 과거 1월 달에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라고 해서 과거에 그 당시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급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말을 좀 바꿨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이 발언이 이 젠슨 왕에 대한 이 발언이 나오기 전에 한 번 더 이제 앞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IBM 쪽이거든요. IBM 쪽이 지난 10일 날이요. 2029년도까지 이 논리 큐비트를 활용해서 세계 최초로 오류를 스스로 이제 찾아서 고치는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겠다. 이런 발언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또 IBM에 이어서 이 젠슨왕까지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조금씩 어찌 보면은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제 이 젠슨왕 CEO가 발언을 하고 나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좀 단기 급등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급등 이후에 좀 사그라들었죠. 그 이유는 이제 그 전부터 이 상승이 어느 정도 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좀 멀게만 느껴졌던 이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이 기술이 좀 앞당겨졌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이런 이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 사실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상승을 좀 기대하긴 했었는데요. 그 수급에 관한 탄력은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젠슨왕 쪽에 관한 발언들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을 좀 일으켰고 지금까지의 시장 흐름을 보자면 이제 뉴욕 증시에서 먼저 반응을 한 이후에 그 수급이 국내 증시에도 좀 옮겨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투자 전략들을 잡아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 상용화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가 좀 다르잖아요. 이야기를 번복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양자컴 시장의 확대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캐파를 조금 예상을 하실까요? 사실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그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획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엄청나게 그 폭발적인 성장을 할 거예요.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되거든요. 사실 양자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막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양자 컴퓨터. 그리고 또 얽힘, 뭐 양자 얽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 어감이 좀 잘 느끼지 못하실 텐데 이게 상용화가 된다면 큰 시장을 이룰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기술이 엄청나게 그 큰 기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양자 컴퓨터에서 좀 중요하게 보이는 게 바로 양자 중첩하고 얽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인 기술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뭐 집에 이제 퇴근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가시잖아요. 집에 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에까지 가는 길이 이제 세 가지의 길이 있다면 그 세 가지 길 중에 가장 빠른 길을 우리가 어떤 길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면 이걸 만약에 컴퓨터한테 물어봤을 때 컴퓨터는 계산을 할 거예요. 첫 번째 길을 왔다 가고 두 번째 길을 다시 한번 왔다 가고 세 번째 길을 왔다 갔을 때 최종적으로 이제 가장 빠른 길을 이제 검색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알려줄 거예요. 그런데 양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첩 현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가장 빠른 길을
가장 빠른 길을 이제 알려줘라고 얘기했을 때 분석할 때는 한 번에 세 가지를 다 동시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에 모든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가 AI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다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자 쪽에 대한 이 시장 규모는 앞으로 만약에 이제 상용화가 되게 된다면 엄청난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AI 시장만큼이나 큰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장 모멘텀들 가져간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젠 종목적으로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CCS, 아톤, 엑스게이트 같은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봤던 폭발적인 상승만큼은 또 아닌 부분이 아쉬워요. 그래서 네. 혹시 이제 종목적으로 우리가 대응점들을 가져가 본다면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갑자기 움찔했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엑스게이트를 오늘 말씀을 좀 그렇습니까?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네, 맞아요. 지금 사실 국내 그 양자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이 기술력을 봤을 때는 그다지 높은 기술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해요. 실제로 최근에 하버드대 연구팀 쪽에서 이제 발표된 그 자료들을 보게 된다면. 한국이 지금 양자 컴퓨터 쪽에서의 기술이 주요국 25개국 중에서 12위 정도로 있을 정도로 좀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 양자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관련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관련이라든지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기업들도 분명히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엑스게이트라는 이 회사가 오늘 주가 시장에서 이제 가장 또 빠르게 반응이 왔었고요. 최근 들어서 양자 관련주들 하면 항상 엑스게이트를 거론하는 이유는 엑스게이트라는 회사가 네트워크하고 보안 솔루션 이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 회사인데요. 양자 암호화 쪽에서는 이 기업이 사실은 선두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이쪽에 투자를 먼저 해왔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또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보시면 이제 퀀텀 VPN이라는 이 양자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양자 난수 생성기를 탑재한 이제 VPN 이걸 이제 이 회사가 출시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와 관련해서는 사실 양자 보안 쪽이죠. 엑스게이트가 가장 이제 양자 쪽하고는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만약에 양자 쪽과 관련해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이쪽의 사업이 만약에 주목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가장 빠르게 또는 가장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그 중에서도 엑스게이트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엑스게이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최선호 기업까지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엑스게이트 쪽이 실제적으로 사업의 연관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요인이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관심 있다면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은 대략 한 3에서 4% 정도 지금 현재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투자 시점들을 좀 잡아본다고 한다면은 언제쯤이 좋을까요? 사실 이게요 되게 좀 난해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가 지금 상용화가 지금 임박해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젠슨왕의 발언이라든지 또는 IBM 이쪽에서의 발언들 뉴스들이 나와야 주가가 움직여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발언과 이게 뉴스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회사를 지금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그런가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뉴스가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상용화가 너무 또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엑스게이트는 단기적인 대응만 좀 하시고 나중에 이런 종목들은 항상 주가가 좀 다시 조정이 들어오면 그때 사놓고 좀 기다리면 다시 또 올라오거든요. 그런 시점에 맞춰서 좀 파는 전략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엑스게이트 우리가 전략들 잡아보는 거 구체적으로 조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주고 싶은 게요. 우리가 오늘 다른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을 공략을 했거나 하셨던 분들께서는 대응점들을 좀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자 관련주들이 특정 몇 종목 빼고는 다 올라가다 지금 거의 떨어져 있거든요. 네. 마이너스의 흐름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젠슨왕의 발언이 나왔고 IBM 쪽에서의 그 뉴스가 나왔다라는 건 양자 컴퓨터 쪽으로 이제 시세라고 한다면 좀 관심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뉴스가 나왔음에도 올라가지 못했다. 여기에 실망할 필요는 없고요. 다시 한번 주가 반등이 나왔을 때 빠져나오는 전략들이 분명히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금 기다렸다가 뉴스로 인해서 반등이 나올 때 그때를 또 이용해서 탈출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제 또 투자를 하셨다가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손실 중이신 분들께서는요. 추가적인 시장 뉴스들이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때 또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또 전략들이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양자 컴퓨터 관련한 섹터 중에 한 가지만 더 짚어보자면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실적적으로는 집계가 되고 있는 바가 없는데 실질적인 관점에서 양자 관련주들은 보는 거는 좀 다소 무리겠죠. 테마적인 성격에서만 좀 봐야겠죠, 전무님.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면 로봇 관련주들 아시죠? 네. 그 종목들의 실적이 좋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쵸. 네.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자도 지금 최첨단 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로봇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잡히는 건 상용화가 되고 나서 이후에 뭔가 성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실 이제 개발비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이 되게 좋거나 이렇게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엑스게이트라는 이 회사를 지금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엑스게이트라는 회사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실적이 안 나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회사도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양자라고 해서 양자에 무조건 특화해서 이것만 연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양자와 관련해서 뭐 보안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미 현재 사업에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두 다 실적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누가 더 연관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적인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해봤습니다. 자, 오늘 5장 주도 섹터 두 번째는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전략들 구체적으로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6월 12일 목요일 시장 오늘 코스피 지수는 2,916포인트에서 마감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789포인트를 나타냈습니다. 좋은 시장에 또 수급들이 최근 들어서는 살짝 되돌림 현상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지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마감 시장 전략과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CTV의 공대원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마감 시장 브리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시장은 코스피는 플러스 0.52% 정도 상승한 수치로 마감을 했고 32% 정도 상승한 수치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0.40% 정도 상승한 789선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나름 좀 선방을 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좀 하락 마감을 하였었죠. 중동 리스크 때문에 하락 마감을 하였었는데 국내 증시는 그래도 자금이 좀 유입이 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미선물은 지금 현재도 약보합권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수적으로 시장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보자면 외국인이 오늘은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여옵니다. 외국인의 매도를 우리가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코스피랑 코스닥이 많이 연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차익 매물이 일부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을 비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현물의 코스피 쪽에서는 한 4천억 정도 외국인이 오늘 금일 순매수를 하였고 선물 쪽에서도 한 3,600억 정도 순매수를 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장중에는 매도를 했는데 장 막판 들어서 급격하게 매수한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한데 이런 영향들은 좀 시장에서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미국 증시는 하락세를 좀 보였지만은 이게 단발적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여서 그런지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정부도 최근 들어 출범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달리고 있는 만큼 그 정책주, 공약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쪽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오늘 시장에서 약간의 쉬어감이 좀 연출이 됩니다. 이게 그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고점에 관한 부담감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봐야 될지 아니면은 이제는 추세가 좀 전환됐다, 꺾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박스권 구조를 단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5만 2천 원 부근에서 6만 원대를 지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나누면서 박스 안에서 갇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 매수하신 분들의 물량이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본전 심리로 올라왔을 때 본전에서 빠져나오자 이런 심리가 작용해서 매도세가 지금 오늘 출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6만 원대를 좀 시원하게 돌파를 해줘야 추가 탄력을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합니다. 일단은 6만 원대 지지 구간 삼성전자 보시면 되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한 가지만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는 고점 부담감들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강합니다. 이걸 시장에서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방산주는 오늘 플러스 한 5% 정도 상승한 수치로 마감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방산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주도주 섹터들은 지속적으로 5일선을 상회하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인데 이 같은 배경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한화가 인수 소식이 있었었죠. 오스탈 인수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재무가 될 것 같아요. 조선이라든지 방산 같은 경우는 재무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들렸던 지정학적 리스크도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방산에 대한 수출이 더 증가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해서 오늘도 플러스 5% 정도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으시는 분들은 추세를 볼 줄 아신다면은 추세를 봐가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방산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오늘 긍정적인 흐름들까지도 같이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저희가 이렇게 한번 문을 닫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또 시장을 이기는 뉴스를 통해서요. 시장 전략들 구체적으로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뉴스 미리 보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뉴스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뉴스 미리 보기입니다. 분쟁 시 중동의 미국 기지를 타격하겠다라는 이란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트럼프의 협상 자신감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시작의 헤드라인은요.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을 둘러싼 이견으로 이 진천이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이란과 미국과 분쟁이 발생하면 모든 중동의 미군 기지를 타격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동 쪽에 관한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에 관한 영향력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수혜주의 영향까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과 이란은 올해 4월 이후 5차례의 간접 협상을 가졌지만 아직도 그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요.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들 세워봐야 될까요? 시장을 이기는 뉴스 주제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시장 이기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에 난항이 겪고 있습니다. 중동 불안 속에서 우리가 시장 기회를 좀 잡아볼 수 있을지 오늘 짚어볼 텐데요. 일단 이 뉴스 시장에서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 불안감 속에서 정유주가 급등세를 보였었죠. 중앙 에너비스가 플러스 25% 정도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중동 리스크가 더 극대화가 됨으로써 이 정유주가 좀 반사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1차부터 4차까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6월 12일 그리고 6월 5일 그 3거래일 안에 이제 5차 협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협상이 불발이 된다면은 이란 측에서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 모든 미국 대사관을 타격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미국 대사관이 일부 인력들이 철수하기도 하였는데요. 그 철수 여파 때문에 이거 정말로 공격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야기되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란은 사실 원유 수입국의 최국가죠. 근데 다만 이제 이란이 지금 이렇게
갈등이 긴장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이 지금 미국과 이란 측에서는 이제 지금 수출에 제재하고 있는 뭐 철강이라든지 원유라든지 금융 쪽이라든지 그런 쪽을 좀 풀어달라라고 지금 협상을 요청하고 있고 미국 쪽에서는 지금 이란의 우라늄이 지금 현재 무기급이 거의 한 90%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핵 보유국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거를 자제하라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직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원유 수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압박을 가하면은 그러면은 반사 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뉴스에 관한 수혜가 유가로 또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유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현상이 나왔는데요. 앞서서 전문가님 짚어주셨지만 그 타임라인을 한 번 더 짚어보자면 미국과 이란이 올해 5번의 협상을 가졌는데요. 일단 6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말씀해주신 포인트가 이제 우라늄 농축을 가지고 협상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란 쪽의 입장이고요. 이란의 국방장관은 모든 미국의 기지를 과감하게 타격하겠다라는 좀 그런 파격적인 발언을 이어왔고 트럼프 쪽에서도 이제 협상에 관해서는 좀 자신 없다라는 그런 스탠스가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요, 미 대사관 쪽에 관한 인력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갈등이 좀 고조되고 있죠. 그 시점에서 국제유가가 좀 급등하는 양상들이 보여왔는데 일단 오늘 국제유가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탄력을 좀 가져갔을까요, 전문가님? 네, 간밤에 국제유가가 한 5% 정도 상승세를 그러므로 좀 보였었는데요. 일단 이란이 지금 현재 과거에 한 300만 배럴 정도를 하루에 수출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150만 배럴로 많이 감소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게 협상이 만약에 불발이 되면은 과거 최저치가 20만 배럴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협상이 불발된다면은 수출의 압박을 더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유주가 반사이익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국제유가라든지 갈등 때문에 국제유가라든지 브런드유 그런 쪽이 오랜만에 한 8거래일 만에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다가 한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그런 모습을 비췄습니다. 네. 우리가 일단은 선물 시장에서부터 반응이 일어났었고 국내 종목적으로도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정유주들은 이제 국내 증시에서 놓고 봤었을 때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의 상승 탄력이 어느 정도 이어질지가 좀 궁금합니다. 섹터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기조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전문가님? 일단 앞서 설명드렸듯이 6월 15일까지는 5차 협상이 단행하기 전까지는 이 불발되면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수급이 단기적으로 몰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6월 15일 이후에 만약에 협상이 이루어진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실망 매물이 또 출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유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매매 포지션이 단기인지 혹은 중장기인지 그걸 잘 생각하신 다음에 중장기라면은 재무가 사실 정유주들이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전략들 좀 잡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이 정유주를 꼽아오신 이유가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단기적인 대응이라면 이미 오늘 시장에서는 시세의 탄력이 좀 나온 건데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어느 부분에서 좀 잡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 종목마다 투자 포인트가 다 다르니까? 다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사실 좀 난감합니다. 다만 관련주로서는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중앙 에너비스라든지 혹은 흥구석유 그리고 한국석유 그리고 S오일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런 쪽이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만약에 정유주를 내가 보유하고 있다라면요 국제유가의 흐름이 내일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 주마다의 또 차이점들을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는 코멘트들 같이 언급을 해주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탄력이 나오는 게 이제 중앙에너비스가 25% 급등 나오고요. 흥구석유도 11%, 한국석유도 7% 넘게 상승합니다.
일단 중앙에너비스 쪽에 관해서 전략을 좀 잡아본다라고 한다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매수가 유효한지 아니면 이미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은 오늘에서의 매도가 좀 중요한지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트레이딩 전략도 좀 잡아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네. 더 자세하게 브리핑을 좀 이어가 보면요. 자, 차트 보시면은 자, 과거 1월 달에 최고점이 1월 14일 날 최고점이 17,800원 부근이었고요. 그리고 2월 달 최고점이 17,700원 부근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고점을 형성한 게 17,380원이거든요. 자, 과거에 1월 달에 혹은 2월 달에 물렸던 분들이 오늘 드디어 이제 빠져나오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윗꼬리가 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거래량은 오늘 좀 많이 좀 들어왔어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장대 양봉을 형성을 했거든요. 6월 15일이 되기 전까지는 전고점 부근인 17,600원, 그 라인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은 열려 있으나 앞서 얘기했듯이 이 부분을 돌파하지를 못한다면은, 그리고 협상이 불발이 되거나 협상이 된다면은 그러면 또 실망 매물이 출회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 이번 주까지는 국제유가의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단기 목표가는 그렇기 때문에 17,700원, 600원 요 라인을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에너비스 많은 분들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요.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들 잡아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전문가님과 최선호 기업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최선호 기업으로는 어떤 기업들 꼽아주셨는지 중앙에너비스는 아니겠죠, 전문가님?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거는 네. 조선주입니다. 그럼 갑자기 조선주입니까? 네. 네, 앞서 얘기 들었지만 글로벌 이슈가 끼어 있으면 사실 우리 한국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으면 주가가 더 탄력을 받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조선주 쪽으로. 관세를 낮추려면은 조선에 대한 알래스카 LNG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 쪽으로 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현재 지금 한국에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지금 선박 건조 기술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게 협력을 요청한 이유고, 그렇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재무도 앞으로 쭉 성장세가 이어나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지금 현재 17,900원까지 오늘 고점을 형성했었는데요. 재무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 작년에는 9조 9천억 정도를 벌었던 회사가 올해 수주 영향으로 지금 10조 정도 매출액을 더 전망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12조, 그리고 내후년에는 13조까지 더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5천억 정도를 달성을 했는데 7천억, 그리고 1조 1천억, 1조 3천억까지 늘어날 전망이고요. 단기순이익도 500억이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500억이었는데 올해 5천억까지 10배 정도 더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지금 달리고 있는 그런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트렌드가 가는 종목이 굉장히 잘 가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미국이 한국에게 협력을 요청을 할 거면은 조선주의 LNG 선박 협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선주가 더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또 미국과 이란의 뉴스를 다루게 되면서요. 오늘 선호 기업까지 연결을 해봤는데 미국과 이란의 이슈로 인해서 상승했던 이제 정유 관련주들은 좀 단기적인 대응으로 보셔야 되고, 그래도 우리가 장기 모멘텀으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와 기업이 있다면 또 조선주 쪽에 있는 삼성중공업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정부 들어서면서 관세 협상에 관한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관세 협상 카드로서의 조선주의 역할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안에서 삼성중공업들 꼽아주셨는데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 꾸준한 매집이 포착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럼 조선주 쪽을 바라보는 외국인 눈은 계속 좋은 것 같은데 삼성중공업이 가격적인 구간에서 좀 부담스럽진 않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에 관한 코멘트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외국인이 30만 주 정도 지속적으로 한 달 내내 순 매집을 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수급면으로는 그 정도고, 그리고 기간도 지금 1만 주 정도, 메이저급 세력들이 금융투자도 한 2만 주 정도, 그리고 사모펀드도 11,000주 정도, 메이저급 세력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게 포착이 돼요. 근데 다만 주가라는 게 항상 파동을 주면서 움직임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점이 어느 정도에 잡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그 부분이 좀 캐치하기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5일선과 단기 이평선, 5일선과 10일선을 지지하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1차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5일선, 10일선을 잡고 나서 대응해 나가시고, 밀린다면은 분할 매수로 외국인과 큰 손들과 같이 매집하는 과정에서 들고 나간다면은 큰 수익이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시장 전략까지도 받아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증시 오늘도 2,900선을 넘어서면서 마감됐습니다. 내일은 좀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시장 분석 나옵니다. 내일 시장에 맞는 전략들도 저희가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시장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